Yeah, let's go. I mean, they said there's something about these shortages and the news and stuff, but we haven't experienced it.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반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랜만에 얘기 좀 할까요?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현지에서 살고 있는 엄마이자 또 주부이자 한 시민으로서 여러분 뉴스를 통한 소식은 많이 접하시지만 맨날 똑같은 그 보도 그 뒤에 화면이랑 이런 거와 다르게 제가 생생한 소식을 한번 전해드려 볼까 해요. 이렇게 그냥 편하게 얘기해 볼게요. 미국에서는 지금 세계 최다의 확진자와 그리고 사망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5월이 되면서 여러분, 미국이 federal,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tate의 그 주지사, 그 주정부가 있고 그 안에 또 county 이렇게 나뉘는 거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좀 먼저 짚고 갈게요. 그런데 이 federal 이 연방 정부에서 5월부터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회적 거리, 안전 거리 지키는 거 이제 없앨게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주별로 각각 우리는 그러면은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할 수가 있어서 전체 전국적으로 똑같이 5월 1일에 다시 경제 다 오픈하고 뭐 사회적 거리 다 무시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지사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지사들은 또 쉽게 생각하면 각 주의 대통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에서 5월 1일부터 미국은 다시 경제 다 오픈하고 뭐 사회적 거리 다 없애버린대 라고 그렇게 확정을 지어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5월 15일 정도에 열 수 있다. 뭐 최대한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지만은 아직 사회적 거리를 다 지키지 않아도 돼. 이렇게 발표를 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 뉴스를 접하실 때는 주정부에서 어떻게 했더라 하더라도 각 주별로 자치적인 그런 명령과 또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리고 또 주가 이렇더라도 그 안에 속해 있는 카운티별로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기 현지 미국에 계신 주민분들이나 한인분들 또 그렇고 또 한국에서 미국 소식을 접하시는 분들도 좀 그 점은 유의를 하셔서 들어야겠죠. 5월 1일부터 최대한 경제를 다시 열겠다라고 한 부분이 많아요. 이 또 뉴스를 접하신 한국 분들은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요 많이 느끼는 게 불안함일 겁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 마음이 사실 반반이에요. 왜냐면 이게 직장을 가진 사람들, 저도 그렇고 뭐 여기 철감님 아이들 아빠도 그렇고 일을 하잖아요. 돈을 벌고 하는데 이게 한 달 반 동안 돈을 못 벌어서 뭐 실업수당을 청구를 하고 이래도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게 또 안 되는 경우 진짜 많아요. 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리고 그 액수가 솔직히 만족스러운 액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두 달, 그리고 이제 더 가서 몇 달 동안 내가 급여가 하나도 없어요. 빵원 버는 거? 그 와중에 들어가는 돈은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대부분의 중산층들이 렌트를 산다고 했잖아요. 월급의 반절은 렌트로 떼서 나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이 없이 계속 살아야 되는 이 마음에 서민들의 심정이 얼마나 미쳐 돌아버리겠습니까? 솔직히. 조그만한 식당 하나를 해도 손님이 오늘 하루만 없어도 불안하고 답답한데 이게 몇 달을 가야 되니까 집세 내야 되면 집세도 내야 되고 가게 좀 있으면 가게세도 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가다간 경제가 정말 이게 그냥 와장창 다 무너지겠구나 이런 느낌은 정말 있어요. 그래서 이 건강을 생각해서는 사회적 거리도 지켜야겠고 또
집에서 계속 지내는 stay home 그 오더 있잖아요. 명령. 집에서만 집콕 또 해야 하는 게 맞지만 정말 먹고 사는 문제 생계에 있어서는 이거를 언제까지 지킬 수가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도 상당합니다. 한국에서도 여러분 겪어보셨겠지만 집콕도 아니 그게 어느 정도 좀 참을 수 있는 때가 있잖아요. 이게 돈을 못 벌면서 매일 까먹는 돈이 있으면서 몇 달을 집 안에서만 확 이렇게 또 애들까지 돌봐야 되는 이 상황이라면 싸움이 많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가정 폭력도 많이 늘었다고들 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제가 바로 어제 커스코를 갔다 와 봤어요. 그런데 코스코에서도 그 줄을 이렇게 놀이공원 줄 서듯이 섭니다. 그리고 안전 거리를 위해서 6피트 떨어져서 카트를 몰고 가고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마스크를 착용을 했는지 꼭 확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장갑은 그냥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낄 수도 있고 안 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마켓에서 시장을 볼 때도 6피트 떨어져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는 잘 안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아직 익숙해진 생활에서 다시 이렇게 변화되는 생활로 못 오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경제를 오픈을 해도 괜찮겠다. 물론 생계적인 부분에서 부딪히니까 빨리 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조금 더 안심을 하는 그 입장이 된 게 며칠 전에 그 에볼라 치료제였던 렘데시비르가 효과가 있다라는 그 또 발표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만들고는 싶어도 이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선 치료제부터 이렇게 쓰는 걸로 나왔죠. 이게 100%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한 치료 시간이 15일 걸린다 하면 10일에서 뭐 일주일 정도로 줄여들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걸려도 쉽게 나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한 말씀으로 아무래도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걸리는 것도 무섭지만은 이제 아이들이 여름방학이 끝나고 8월 중순이나 지금 9월 학기로 최대한 학교도 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가서 도대체 이 학교를 들어갈 때 뭐 이 체온 검사를 매번 다 하거나 마스크를 쓰면서 수업을 할 건지 아니면 오전반, 오후반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이 관리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아이들이 아파갖고 오면요. 어차피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혼자 집에다 두거나 아니면 나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또 붙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또 일을 다시 나가서 시작을 할 수 있을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참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어수선한 그 기분이 계속 듭니다. 불안하기도 해요. 돈도 그렇고요. 우선은 건강이 걸렸다고 해서 싹 낫는 것도 아니고 백신은 백신대로 없고 하니까 당연히 불안하죠. 제가 어제 커스코로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그 안전거리도 그렇지만 물건을 좀 이렇게 두루 봤어요. 어떻게 예전에 처음 휴교령이 내릴 때 이 락다운과 셧다운이 시작되기 전의 모습과 바뀌어졌는지 많이 달라졌습니다. 확 뜬 것보다 차분한 분위기가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스탁은 어떤 물건이 벌써 떨어졌고 어떤 물건은 아직 구매가 가능한지 그 바깥에 이렇게 붙여놔서 알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화장지랑 비누랑 이런 게 필요했어요. 그리고 고기도 좀 살 겸 해서 갔는데 화장지 없었어요. 없어서 못 샀고요. 그때가 오전 제가 간 게 11시쯤이었는데 화장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도 막 예전에는 이렇게 미국 사람들 고기 좋아하니까 엄청 쌓이잖아요. 그거의 반절 정도의 한 3분의 1이 남은 정도? 그래서 고기가 그렇게 많진 않았고 고기를 구입할 수 있는 그 개수의 제한 3개 팩으로 이렇게 써져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사는 동네는 요랬지만은 또 다른 동네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큰 차이점은 그 코스코에서 캐셔분들 이렇게 윈도우 그 가림막 투명한 유리창처럼 가림막으로 해서 이제 서로 얼굴에 어떤 분비물 침이 튀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 그게 또 큰 변화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물건을 꺼내 놓을 필요도 없고 바코드 스캔을 하면서 직접
최대한 사람과 사람 대 접촉을 덜 하게끔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 거를 느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3월 중순부터 이렇게 락다운과 셧다운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불과 한 달 반여 정도의 시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확 바뀌었을까? 사람들의 심리도 그렇고 이제 생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믿기지도 않았고요. 예상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당연히 사람끼리 거리는 거리대로 이게 지나간다 해도 나 병 걸릴까봐 좀 무서워서 아니면 내가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거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는 있겠지요. 정말 피부로 느끼고 심리적으로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했잖아요. 지금 한 달 반 동안 학교에서 가지고 온 자기 랩탑으로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온라인 수업을 해주셨어요. 이제 리아랑 아리가 다니는 학교는 매일 아침마다 수업을 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그리고 이제 과제물도 다 온라인으로 해서 선생님한테 내고 뭐 이러다가 필드 트립을 가잖아요. 애들이. 그 소풍을 가는데 그 말로만 듣던 virtual 여러분 아시죠? 가상현실의 그 virtual field trip을 애들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생소하면서도 지금은 비디오로 보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온라인으로 필드 트립을 가서 무슨 farm에 가고 가우를 보내 막 이러고도 있지만은 친구들이랑 같이 소풍 갔던 그 재미는 이제 사라진 거죠. 그냥 면대면으로 이제 온라인의 화면으로서만. 그러다가 제 상상은 이런 게 만약에 생활이 더 길어진다면은 실제 여러분 이렇게 끼고 하는 그 요즘에 한국에서도 VR이라고 해서 그 오락실도 있잖아요. 이렇게 탁 끼면은 내가 거기 탁 내가 이 소풍간 현장처럼 이렇게 어울리는 입체 실제 가상 현실을 현실처럼 느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상상이 들었습니다. 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 아이들을 직접 보게 되잖아요. 숙제도 내가 보게 되고 선생님의 수업도 옆에 앉아 있으면서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또 보아하니 이게 어쩌면 사회의 양극화로도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온라인으로 선생님이 모든 메시지도 이메일로 보내고 다 온라인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래요. 솔직히 이렇게 다 온라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편리하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종이, 그 하드 카피로 그냥 아이들 보여주고 같이 종이로 뭔가를 하는 게 더 편한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에 뭐를 들어가서 뭐를 해갖고 클릭 한 번이면 해결될 수 있는 거라고는 하지만 그게 빨리 쫓아가지 못하면은 되게 불편한 부분이 있잖아요. 헷갈리고. 그래서 이게 테크놀로지 쪽으로 좀 빨리빨리 쫓아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좋죠. 편하고 아이들도 편하고. 그런데 이게 조금 느리게 간다 싶으면 선생님들도 일일이 설명을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부모님들도 쫓아가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빨리 적응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겠구나. 그리고 선생님들끼리도요 차이가 나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젊은 선생님들, 이런 테크놀로지에 익숙한 선생님들은 오히려 더 많은 프로그램을 더 빨리빨리 보내주고 익숙해져서 재밌게 이끌어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연세가 좀 있으셔서 아무래도 이게 새로운 기계 우리 엄마 핸드폰 사다 주면 이게 뭐야 우리가 볼 땐 되게 쉬운데 막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 왜 또 물어봐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저도 딱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게 아까 조금 전에 했는데 뭐였더라? 이런 생각 드는 거. 그래서 이제 연세가 있으신 선생님들은 오히려 더 약간 뒤처지는 그리고 쫓아오기에는 좀 힘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참 이래저래 여러 가지 세상이 순식간에 변하고 또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저도 참 마음이 찹찹하기도 하고 또 우울하기도 하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그래도 또 아이들을 보면서 힘을 내면서 그렇게 또 살아야겠지요. 여러분한테 또 이런 소식, 현실적인 여기 현지 얘기를 좀 전해드려 보다 보니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여기 사랑방 열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주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